서울 강남의 천년고찰인 봉은사 주변 숲에 힐링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길이 조성됩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새롭게 들어설 도심 사찰 숲길을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내장사에서 발생한 대웅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스님들이 참회에 1080배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은 스스로의 수행 의지를 점검하면서 청정과 화합의 종단으로 회복하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여성사 전시관의 위안부 피해 기록 기림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쿠데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미얀마의 봄 공연이 국내에서 개최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조계사가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의 천년고찰 봉은사 주변 숲에 힐링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트레킹길이 조성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사찰 숲길이 새롭게 들어설 걸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천년고찰 봉은사 주변 숲이 시민들을 위한 힐링과 명상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봉은사를 둘러싼 숲을 활용한 트레킹길을 조성해 휴식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서울 강남구청과 손을 잡고 봉은사 힐링 트레킹길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봉은사가 자리한 봉은 역사공원 일대에 산책로를 새로 만들고 쉼터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봉은사 주변 숲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꽃무릇 등을 심어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조성하고 원목 의자와 자연석으로 만든 계단 등도 들어섭니다. 여기 오면은요, 공기도 좋고 우선 넓고 여기 오면 마음이 찬란해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좀 많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 더 좋게 지금. 자꾸 저 넓어지고 자꾸 새로 저런 도로가 저게가 많이 나고 생기고 하면 더 좋지 뭐. 앞으로는 이제 나무도 울창하고 그러면 새도 더 많이 올 것 같고 더구나 이 강남이 이거 그 선릉 같은 것도 가까이 있고 너무 좋아요. 봉은사가요. 저기. 봉은사 힐링 트레킹길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명품 사찰림을 활용한 명상의 길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앞으로 봉은사 숲에 전국의 사찰에 있는 희귀나무들을 심어 사찰림의 경관을 끌어올리고 유아 숲 체험,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찰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자체와 우리 이제 사찰림과 사찰과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향후 이게 우리 사찰림의 활용에 있어서 치유나 명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어제 봉은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봉은사 명상숲 조성 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림 활용 방안 토론회와 사찰림 탐방 행사, 연구소의 종령 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숲, 특히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사찰숲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인 사찰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진정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부처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기간 동안 일상 속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사찰 어린이 청소년 법회, 대학생 불교 동아리 등 최소 5인 이상의 조계종 소속 사찰이나 기관 신도 신행 조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수행 모임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수행 정진한 사례를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포교원 이메일로 하면 되고 SNS나 화상회의 플랫폼 등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출가 열반제일의 의미와 수행법 안내 등을 담은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커툰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정읍 내장사에서 발생한 대웅전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참여하는 1080배를 올렸습니다. 조계사 부처님 전에 고개를 숙인 대중스님들은 스스로의 수행 의지를 점검하면서 청정과 화합의 종단으로 회복하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합장한 대중스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종단을 대표해 참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웃들, 국민들과 불자님들께 저희들의 허물을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이어진 1080배, 날선 죽빛 소리에 맞춰 참회의 절을 이어갑니다. 개인의 허물을 공동체 정신과 기도 정진으로 회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일적일체 다지길이므로 화합과 청정한 정기는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지향입니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하여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습니다. 앞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한 스님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난 2012년 11월 전기 누전으로 완전히 소실됐다가 복원한 대웅전이 9년 만에 또다시 잿더미가 됐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이번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원 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고 내장사는 그제부터 참회 기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등 불교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연등회와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잘 가꾸고 널리 알려야 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와 깊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널리 알리고 보존할지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사기 기록에도 나와 있는 연등회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는 21번째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 환경단체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이 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4대강 국민소송단, 내놔라 네팔 시민행동 등은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자연성 회복을 조속히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관련 문건 8건의 제목과 주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언제든 반복될 일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어제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불교단체와 스님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례를 소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여성사 전시관의 위안부 피해 기록 기림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내부는 물론 최근 일본 학계에서도 증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과 시위가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선택적 발췌로서 마치 소설을 쓰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버드 램지어 교수는 당장 논문과 그의 주장을 철회하고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여성사 전시관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림 코너에 들어서면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동상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석영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그림자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에 꿈만왔던 소녀 시절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어왔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불됐던 군표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이 직접 쓴 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90년대 들어 뒤늦게 국내에 알려졌고 당시 시대 특성상 남아있는 자료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폭넓은 자료 확보와 발굴을 위해서는 보다 더 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인 관심과 국민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가운데 생존자는 15분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거짓된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끊임없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기도 고양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학업이 끝난 유학생, 단기 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 희망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도 강제 출국 조치를 중단하고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반쿠데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연, 미얀마의 봄이 열렸습니다. 제한 미얀마 학생회는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미얀마의 봄을 개최하고 현재 미얀마가 처한 상황을 담은 공연과 신앙송, 합창 등을 선보였습니다. 에에띤 양곤 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개회사에서 미얀마 봄날의 혁명에 좋은 동지가 돼달라고 강조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영상 격려사에서 미얀마가 겪는 아픔에서 1980년 광주가 겪은 아픔이 떠오른다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의 원인 로타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조계사가 서울시의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조계사와 행복나눔카피봉사단이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부모 자녀 성장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의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전달된 300만 원은 경내에서 진행하는 바자회 수익금과 사회복지기금 모금 등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습니다.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돈을 모았고요. 또 바자회 등 기금 모금 활동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철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는 로타바이러스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맞아야 할 의료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해줍니다. 유료예요. 3회 접종도 있고 2회 접종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한 35명 정도의 70회 이상 지원을 합니다. 조계사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시 한부모 지원센터의 미혼, 즉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둘이 모부 자녀 건강증진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만 원이 지원됐고 100여 명 가까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지현 스님께서는 워낙 아동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흔쾌히 해주셔서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올해 서울시와 함께 집수리 봉사를 비롯해 구호 물품 전달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전법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또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 6개월 이내의 둘이 모부 가정의 자녀로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심원사가 신축년 봄맞이 합동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저마다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하길 발언했습니다. 동참 4부 대중은 또 불자들의 기도와 정진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국태민안이 이뤄지길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지장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불자들이 지장보살님께 예경을 드리고 지극한 마음을 한데 모아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원사가 신축년 봄을 맞아 봉행한 합동 천도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지 정현 스님은 모든 생명이 오래도록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절이지만 불자들이 먼저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는 마음을 다지고 이 기나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에 의지해야 돼. 진리에 의지하시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장보살님께 꼭 의지하는 마음의 원동력을 꼭 가지셔야 돼. 의지처가 없으면 인생 다 이 안정성이 깨져요. 그래서 가지시면 좋아요. 심원사와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불자들은 지장보살님을 염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정현 스님은 또 모든 병고와 액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부처님 성품을 지닌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임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와 정진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축원하고 보시하고 공경하고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이고 등락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쁜 것은 없어져가는 과정이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낙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 사랑, 존경, 존중. 이게 낙 아니에요, 그죠? 심원사는 5월 2일까지 신축년 봄맞이 합동 천도 법회를 봉행함으로써 각자의 모든 서원이 이루어져 행복해지고 불자들이 올리는 기도 정진 공덕의 회향으로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13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제주 반야사가
지난해 동지부터 올해 정월 대보름까지 불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쌀을 소외된 이웃에 전했습니다. 올해 자비의 반야사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렸던 쌀 1,220kg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변화가 오고 또 그 와중에 어려운 그 이웃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어려운 삶 속에 사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자비의 애월읍 사무소와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도 노인복지관에 각각 지정 기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빵 나눔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수행포교도량 길상사는 주지 보산스님과 길상사 봉사단체, 대길상 공덕회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빵 나눔 출범과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길상 공덕회는 이른 아침부터 길상사 빵꿈터에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빵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대길상 공덕회는 지역의 오개동과 또 노인회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하지만 중단 없이 이렇게 빵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길상 공덕회는 매주 화요일 일산의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박스의 빵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 봉은사 주변 숲을 활용한 트레킹 길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도심의 사찰 숲을 활용한 생태문화 공간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